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의 예성입니다. 법무법인 프라임의 이문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갚지를 않고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친구가 재산이나 직장이 있다면 좀 받기 편했겠지만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을 때 혹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나 직장 수입이라도 있으면 민사재판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민사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방법이 없으니까 돈을 받으려면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기죄 고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네요. 그렇죠.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몰리게 되면 자기가 숨겨놓은 재산을 내놓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서라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절차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차용 사기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본인이 불안하니까 법무사분들한테 고소장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변호사분들도 고소장을 작성만 해주기도 하나요? 약정하기 나름이죠. 고소장만 작성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변론까지 맡기도 하고,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하고 피해 금액이 크면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꼭 들어가면 좋을까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고소 사실, 증거 설명 이런 정도가 들어가면 돼. 피고소인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이제 그대로 다 기재하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수사기관이 소환을 전화로 통보를 하니까 전화번호를 가급적 확인을 해서 기재하는 게 좋아요. 자, 피고소인,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소를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인적사항에서 주소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모른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주소를 모른다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주소, 차용증에 이제 주소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주소를 적어내도 되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알면은 수사기관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적 사항을 적고 나면은 아까 고소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고소 사실이라고 하는 게 법률 지식이 없는 저한테는 아니 이거 뭐 쓰라는 거야 하면서 약간 멘붕이 올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실은 기본 사실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갈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황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 성립을 하려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데, 아니 이거를 말로는 쉬워요. 저 친구는 사기칠 생각이었다. 근데 이게 글로는 어떤 거를 써야지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빌릴 때부터 또 돈을 갚지 못한 이유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대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이런 이제 거짓말들을 밝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돈이 들어오니까 갚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돈 들어올 때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또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금액을 빌리고 있었다면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을 하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은 보통 경찰서, 검찰청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에 제출하는 게 더 좋죠? 검찰청이든 경찰서든 고소인이 원하는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 당하는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돼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을 고소한다면은 부산에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고요. 편하다고 서울에 제출하면은 부산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상대방의 주소에 맞는 수사기관에 보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경찰에 접수를 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찰청에 접수를 하면 검찰이 조사를 하나요? 이제 주변에서 들은 건데, 검찰청에 나는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연락이 왔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죠?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경찰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검찰이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려보내기도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때 검찰이 조금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까라든지 검찰청에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에는 조사할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이제 좀 중요하다 이런 사건만 직접 조사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렇지만은 최종 결정은 어차피 검사가 하니까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증거 사실들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소장과 함께 제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가서 설명을 하는 게 좋나요? 증거는 뭐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조사받으러 갈 때 제출해도 되는데 가급적 뭐 있는 증거라면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작성을 했으면 이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쉬울 텐데 친한 사이에서는 보통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차용증이 없는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은행 계좌로 송금을 했으면은 송금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데 현금을 주고 영수증 같은 것을 받아 놓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피고소인과 이제 그동안 주고받은 SNS 메시지나 또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이 있으면 그 안에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 내용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피고소인 돈을 빌려간 사람과 대화나 전화를 할 때 그 상대방 모르게 내가 녹음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혹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게 증거가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제3자인 내가 녹음을 하면은 이거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는 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증거로 사용하는데도 지장이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 대화에 포함이 돼 있으면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 인적사항, 고소사실, 증거사실을 해서 고소장을 작성을 하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보통 뭐부터 조사하나요? 이제 먼저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한 이유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 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말이 서로 다르면은 이제 같이 불러서 내질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처음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도 떨릴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님은 검사로 오래 계셨으니까 좀 이런 걸 많이 봤을 텐데 특별히 조사받을 때 조심해야 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조사받는데 비법이 있겠어요. 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되게 원론적인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좀 시청자들 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좀 비법이 없을까? 뭐 자신한테 불리한 걸 숨기고 싶어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좀 거짓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 이거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제 고소인, 피고소인, 증인 또 각종 증거 이런 걸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짓말은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확인이 가능한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확인이 쉽지 않은 거짓말은 해도 괜찮은.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이제 사안이 복잡하고 불안하면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변호사랑 상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상담료를 받는 변호사도 있고 받지 않는 변호사도 있고 참고로 법무법인 프라임은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약간의 그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고소를 하게 됐는데 숨겨놓은 재산으로 이제 갚기로 합의를 보게 되면은 고소를 취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죄가 인정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친족들 간의 사기죄의 경우에는 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가 취소가 되면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죠. 친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어디까지의 범위를 친족이라고 하죠? 자기 쪽으로는 8종까지, 배우자 쪽으로는 4종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간에, 뭐 조부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D가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요? 저는 깔끔합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이게 그 뭐 합의금 금액을 정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뭐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정하면 되고요. 뭐 피해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피고소인이 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않고 고소 취소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합의금을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고소는 취소를 해줬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은 그 상황에서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이제 고소 취소를 해주고 후회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이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은 다시 고소를 할 수도 없고 또 고소인으로서의 권리도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합의금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면 합의금을 받고 나서 고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어쨌든 고소 취소는 합의금을 완전히 받은 후에 취소해라,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겠네요. 사람들이 이외에도 자잘하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소를 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또 이제 수사 경찰관이나 검사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체로 뭐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사실 고소인으로서는 좀 많이 맥이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고소 사실이 혐의가 없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고죄가 되려면은 거짓된 내용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차용사기로 고소를 한다든지, 또 돈을 돌려받았으면서도 못 받은 것처럼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진짜 빌려준 적이 없거나 아니면 돌려받았거나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사실 뭐 무고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고소를 했을 때 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하면 무고죄가 아니라 그래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실 화가 나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는데요. 불기소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 됩니다. 결정 이유까지 통보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고 이유서를 작성을 해서 바로 그 불기소 결정을 한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으로 가는데 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이 되거나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죠. 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항고 이유서 제출한 것과 같이 같은 검찰청, 그러니까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3번의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잘 하는 게 좋으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상담료를 받지 않는 법무법인 프라임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직접 하셔도 되고, 뭐 이제 선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임을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